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드 스탁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과학적 투자 5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요, 이번 주 투자 결과와 다음 주에 투자할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4주차 포트폴리오 투자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주에 그 포트폴리오를요, 보르노이하고 리가캠 바이오 이 두 종목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에서요, 적절히 그 종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니버스를요, 코스닥 150까지로 넓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루노이, 리가켄 바이오 이 두 종목이 선택되었는데요.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요. 어, 이 3주차하고 달리 4주차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요. 미리 예약 주문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장이 시작하고 난 뒤에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두 종목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주 금요일 날의 종가하고 유사한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너무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해버려 가지고 매입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들어가서 간신히 11만 1,400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전주 금요일 날 종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이 월요일 날 장이 끝날 때까지 이 1% 수익률을 달성하기를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상당히 수익을 내었습니다. 근데 니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가 무렵에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요,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요, 월요일 날 어,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한 0.5%밖에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 날로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장이 딱 시작되니까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좀 떨어질라 하고요. 니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르게 상승을 해가지고 전날에는 이게 손실을 냈지만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는요, 이게 그 손실을 많이 하고 이익을 상당히 빠르게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니까 보르노이는 약간 가격이 떨어지려고 니가켄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1%꼭 안 되더라도 1% 근방에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 근방이 될 때 그냥 매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익률을요, 0.93%,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 조금 안 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봐서 뭐 한 0.93% 정도 수익률 달성했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를 청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1% 목표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1% 근방에서 포트폴리오를 청산하게 되어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4주차 실험에서 좀 느낀 그는요. 그냥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이 종목을 그냥 예약 주문을 그날 종가로서 그냥 예약 주문을 빨리 해버리는 게 결국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좀 유리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요, 그 종목은 다음 주에 상승할 종목이고, 상승할 종목이라고 하면요, 금요일날 종가가 그 다음 주의 그냥 저가 근처에 있을 거고, 그는 믿음 하에서 그냥 종목이 선택되고 나면요, 금요일 종가로
그냥 예약 주문을 하든가, 만일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요, 그날 금요일 종가로 그 대체거래소가 저녁 8시까지는 계속 거래가 되니까요. 대체거래소를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장호 거래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요. 종가로 매입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1% 근처에서 달성하는 데 상당히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번 5주차 이후부터는요. 그냥 종목이 선택되고 나면 바로 금요일 종가로 예약 주문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주 5주차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주차도요, 그 4주차 마찬가지로 유니버스를 코스피 200하고 KRX 150을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종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주차하고 가장 다른 점은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할 때요, 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밴드를 사용하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상단을 터치를 해가지고요, 볼린저 밴드 기준을 통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부터는요, 5주차 포트폴리오부터는 볼린저 밴드의 그 밴드 폭을요, 플러스 마이너스 2.5 시그마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시그마 정도로 밴드폭을 좀 늘려줘야만 상단을 터치하지 아니하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선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차하고 다르게요,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폭이 좀 넓어진 상태에서 이 종목들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하고 또 차이점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종목 선별 모든 테스트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종목을 선택했는데, 이번 주에는요, 암만 뒤져봐도 한두 개 정도씩 항상 결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는 종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 개수에 따라서요, 좀 투자 금액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하나 정도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100만 원 투자하고요. 결격 사유가 두 개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70만 원. 그리고 결격 사유가 두 개 이상, 세 개 정도 발생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요, 50만 원 해가지고요,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차등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종목은요, 코스피 200에서는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코스닥 150 종목에서는요, 데버시스트스, 그 다음에 프로비스, 디오유 이렇게 세 종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RX 종가하고요, 대체거래소 종가를 살펴가지고요,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예약 주문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수 4개를 지금 예약 주문을 했는데요, 약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 셈입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LG 생활건강은 약 한 70만 원 정도, 두 개를 그 예약 주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약 한 7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6개 종목을 선택했는지 선택 과정을요, 엑셀 시트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한 엑셀 시트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일단 코스피 200 종목에서 아이스코어가 높은 그 종목들, 아이스코어가 그 강력 매수 또는 매수라고 추천된 종목들을요,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은요, 먼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요, 1차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분석을 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분석은요, 그 스토캐스틱 D 그래프의 값이 8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매수 상태에서요, 스토캐스틱 K 그래프가 스토캐스틱 D 그래프를 뚫고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격에 갑자기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갑자기 확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 종목들을 다 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차이킨 기술적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수 압력이 존재하는 종목들만 다시 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압력이 좀 존재를 해야만 주가가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MACD를 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가격이 플러스의 방향으로 그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평균 체크를 했습니다. 이동평균은요, 5일 이동평균하고 20일 이동평균을 구해가지고요, 물론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 이동평균이 20일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고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 예측 테스트를 했습니다. 방향성 예측 테스트를 해가지고 모든 노이즈 시그널 레벨 하에서 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는 종목들, 물론 꼭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옆으로 좀 이렇게 행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 하향하는 그런 종목들은요, 다 걸러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공매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 장구를 살펴봐 가지고요, 최근 한 달 이내에 대차거래 장부가 좀 빠르게 상승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공매도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요, 좀 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조건은 다 만족했는데 방향성에서 조금 결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물론 방향성 그래프를 보면 하향하는 모양을 그리지는 않는데 대부분 뭐 우상향하기보다 약간 요거 좀 행보 국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약간 방향성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거는 방향성 부분에 그 동그라미를 주지 못하고 V 그냥 체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조건을 그럭저럭 다 만족했고, 단지 MECD에서 조금의 결격 사유가 발견했습니다. MECD 값이요, 거의 0에 좀 근접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 공매도를 체크해 보니까 얘는 최근 한 달 이내에 대차거래 잔고가 너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매도 공격이 한 번은 발생하겠다. 그래서 요 종목은요,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은요, MACD가 그렇게 높은 값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0에 근접하는 값을 가졌고요. 그리고 방향성 체크에서도 우상향 그래프가 아니고 0으로 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조건들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요 종목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지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결격 사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100만 원 투자하기로 했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결격 사유가 두 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50만 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시면 롯데 정밀화학도요, 이 결격 사유가 두 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그 이동 평균하고 방향성 체크해서 이게 좀 기준을 아주 흡족할 정도로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약간 결격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롯데정밀화학도요, 70만 원만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150 종목, 또 역시 아이스코어가요, 높은 종목들을 일단 먼저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코어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추천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똑같이 볼린저 밴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서 종목들을 선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캐스틱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똑같이 차이킨, MECD, 이동평균, 방향성, 공매도 순서대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요, 방향성하고 이 공매도 부분에서 조금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70만 원만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쭉 하고 이동평균에서 조금 결격 사유가 발생했는데 결정적으로 공매도에서요, 최근 한 달 이내에 알테오젠은 대차 거래 잔고가 너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 공매도 공격 위험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종 선택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MECD, 그 다음에 방향성, 그리고 공매도도요, 약간이지만 좀 위험이 있는, 그렇지만은 뭐, 그 선택할 정도는 되는, 그래서 요거는 결격 사유가 3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프로비스에 대해서는요, 50만 원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OU는 대체적으로 쭉 다 충족을 해오다가 방향성 체크 부분에서요, 이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모양보다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을 했고요. 공매도도 체크해 보니까 공매도 위험도 그렇게 뭐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결격 사유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을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종목에서 그 3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150종목에서 3종목 이렇게 선택해서 다음 주에는요, 모두 6종목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과학적 투자 5주차 방송에서는요, 지난 그 주에 투자한 결과에 대해서 1%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투자 결과를 가져봤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5주차 투자 종목 6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선정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조금 그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로서는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금요일이 그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거래일이 달랑 3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왜냐하면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휴일도 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 운영하기가 조금 대외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좀 기준을 빡빡하게 가져가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화요일 날 그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는지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기준이 변한 상태에서 종목들을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한 기준이 포트폴리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좀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주차 결과가요, 저도 몹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